안녕하십니까. 일반기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계제작법하고 기계동력화 요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1장이죠. 기계제작법. 보통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또 기본적인 공작 기계하고 그 안에 나오는 공구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앞쪽에다 놔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먼저 쉽게 접근한 것들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절삭하고 비절삭. 일단 이 삭자라고 하는 부분이 깎을 삭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칩이. 이 칩이 나오지 않으면 절삭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가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절삭 가공이 이제 우리들 본다라면 이제 깎지 않고 뭐 접거나 두들기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절삭성이라고 하는 건 절삭 가공을 할 때 절삭되기 쉬운 정도, 얼마만큼 부드럽게 깎여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절삭성이죠. 그래서 절삭 저항, 사용 공구의 수명, 우리가 이제 수명식도 있잖아요. 공구들 같은 경우 얼마만큼 쓰면 이 공구를 바꿔줘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절삭의 끝선 이게 이제 피니시 작업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 사상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져다가 뭐 열 처리한다거나 도장 작업한다거나 그런 것들. 면의 정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계 제도 쪽으로 보면 표면 거칠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삭성이에요. 절삭성의 형상과 처리의 난이성, 그러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특성을 뭐라고 한다? 절삭성, 깎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연상 나오면 뭡니까? 수돌이에요, 수돌.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 있는 절삭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1차 가공 쪽이 많고요. 뒤에 나와 있는 연삭에 관련된 건 2차 가공이니까 면을 만드는 부분은 주로 이쪽이 그라인딩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톨 입자 자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이제 돌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자가 있어요. 공작물 표면을 조금씩 깎아내는 일종의 고속 절삭으로 굉장히 빠르죠. 연삭성이 양호 여부에 따라서 실제 연삭해서의 연상량, 수돌의 감소량의 비를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가 연삭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삭이 잘 되느냐 이런 성질이라는 얘기죠. 자, 용해성은 뭐에 대한 거겠어요? 자, 절삭했고 면 만들었고 이거 용해성은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철 같은 경우를 해서 주문을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물체가 녹아서 서로 융합하는 성질.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광로에서 코코스를 집어넣어서 철분을 빼내고 순철 만들고 노에다가 가져다가 집어넣고 구리를 넣든 뭐 황을 넣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성질들을 용해성. 자, 녹아서 용합되는 성질. 자, 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서멀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소성 자체의 영어는 이거지만 우리가 열이 없으면 소성 가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체가 외부의 탄성 한계,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한승계층에서 이 탄성 한계를 넘어가면 소성이죠. 그 얘기는 탄성은 힘을 받으면 바뀌었다가 힘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지만 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그 탄성의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외력을 제거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성질.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바뀐 지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성 한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이 있어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통적으로 지금 여기 절삭에 본다면 여기까지는 절삭이 될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소성이나 용해성은 우리가 비절삭을 해갖고도 할 수 있는 가공들이 있어요. 가공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성 붙이는 거죠. 내가 있는 부분에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접이라고 하는 웰딩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전기를 이용한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아스텔린 가스를 이용한 가스 용접이 있을 거고요. 납땜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화학적으로 가면 본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사용한 모우제, 그러니까 원래 붙여지는 부재, 용접에 적합한지, 설계된 목적에 맞게 용접되었는지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성질을 용접성, 그러니까 뒤에 성질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절삭이냐, 이런 소성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얘기죠. 자, 기계 가공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의 일감을 공작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소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깎이는 애요. 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이게 이제 쉽게 따지면 가공이고요. 일감보다 경도라고 하는 부분은 표면의 단단함이죠. 그 부분에 만든 단단함이 높은 공구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고속도 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칩이에요. 쇳가루 그냥 깎고 나오는 작업을 절삭이라고 한다. 공구는 단임 공구, 그러니까 하나의 공구를 갖고 바이트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공구를 갖고 하나의 작업을 하는 단임 공구. 드릴, 구멍 뚫는 거. 밀링의 커터, 지금 현재로는 이제 페이스 커터 하나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측면 커터, 정면 커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연삭의 스톨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절삭이라고 하고 그 자체의 이름을 공구. 그래서 선반은 바이트, 밀링은 커터, 엔드밀. 드릴은 당연히 드릴. 그 안에 또 드릴 가지고 보링, 리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습니다. 자, 공구에 의한 절삭을 보게 되면 일단 밀링은 우리가 수직 밀링이고요.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가 이게 뭐예요? 내가 있는 복합 밀링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레이디얼 밀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탈 수 있는 밀링이고요. 드릴링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탁상형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13파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13파이 이하로 내려간 것만 꽂힐 수 있는, 집에서 아니면 전동 드릴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보면 13파이가 아마 최대로 물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탁상형,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레이디얼, 그거보다 더 큰 게 필요하게 되면 만능,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제트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자, 보링은 구멍을 넓혀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로 구멍을 뚫고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링은 보세요. 내가 구멍을 뚫는데 정확하게 10파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릴을 10자리로 하면 무조건 커요. 흔들림 공차 때문에 무조건 크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링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 그래서 이 보링바가 여기서 네이들이 있어서 나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이걸로 치수 맞춰서 가공해주는, 그래서 구멍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정밀 가공이죠. 면을 다듬으면서. 자, 리밍은 얘는 이제 구멍을 다듬는 작업. 리머라고 하는 공구가 있어요. 공구 자체에서 리머는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습니다. 이 리머를 가지고 회전하고 이송에 대한 부분, 회전은 조금 빠르고 이송은 좀 천천히 하면서 안쪽에 구멍을, 면을 다듬어주는 가공이에요. 연삭은 말 그대로 이제 외형 쪽에 연삭이 많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밀링은 뭐 엔드밀, 드릴, 보링바, 리머, 연삭의 수돌, 이런 공구들을 가지고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작물에 의한 것들은 선반이냐? 선반은 원형해제예요. 원형. 축, 볼트 이런 것들을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너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밀링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플레이너나 슬로터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직선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큰 밀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플레이너를. 근데 공구가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단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공을 못해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엔드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바이트를 이용해서 직선 가공으로 이렇게 가공해주는, 면 가공해주는 부분을 플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큰 밀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슬로터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직선의 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서 이 부분은. 자, 브로칭 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멍에다가 날이 여러 개가 똑같이 달렸어요. 이렇게 달려서 한번 쑥 지나가게 되면 그 가공이 마무리되는 가공, 이걸 브로칭 가공, 그 공구를 브로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밀링, 드릴, 보링, 리밍, 연삭에 대한 이런 가공은 공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공작물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공작물에 의해서 가공을 했느냐, 이걸 갖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